저희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해서 자기 소개랑 그다음에 이제 역할이랑 그 배우님들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컨버세이션을 연출한 김덕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호호호. 네, 안녕하세요. 컨버세요. 안녕하세요. 컨버세이션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을 연기한 조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 네, 안녕하세요. 명숙 역을 맡은 김소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명역의 곽준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배우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참석하신 첫 지부 두 번째 지부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은 저는 이제 김덕중 감독님하고는 그 단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 동기라서 이제 서로 어떤 성향도 알고 있고 물론 저는 이제 졸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동기라서 이제 성향도 알고 있고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 소개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되게 어떤 한 줄로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소개를 보고서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이렇게 맥락을 짚기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그 7번째 컷 그 승진이랑 이제 필재랑 유모차 끌고 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필재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승진이 악착같이 다른 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측이 좀 어려운 어떤 영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영화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좀 단순했어요. 영화를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첫 번째 장편이 어쨌든 나왔고 개봉까지 했을 때 나 이제 내 앞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러면 나 뭐 백수인가? 막 이러면서 영화라도 빨리 만들어야지. 근데 제작 투자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좀 컨셉을 좀 밀어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컨셉을 밀어붙여봤던 게 제가 스스로도 영화를 볼 때 좀 뭐 스펙타클한 거나 뭐 비주얼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도 매력이 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다른 좋은 영화들의 그 대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부딪혀 보자. 저의 전작 때 실질적으로 대화가 좀 생생하게 이루어진 장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게 더 좀 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애수란 어떤 걸까요? 애수. 그 장면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잖아요. 원래 김수희? 김수미? 김수희? 김수애. 아니다. 원래는 김수희의 애모인데, 예, 애모. 그때 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수애의 애수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약간 바보들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애수가 사실은 시나리오 쓰면서 정확하게 이 뜻이 뭐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애수가 뭔지.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정서가 애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막상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좀 삭제가 되어 있고 과거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첫날 밤 이후의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애수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뜻을 잘 몰라서 시나리오 쓰면서 찾아봤더니 그냥 좀 평범한 뜻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레이어가 많은 뜻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님들께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이제 그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 거의 그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의 첫 번째 인물들 같이 하고 싶은 배우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생각보다 집요하신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품을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어떻게 이 작품에 어디에 이제 좀 매력을 느끼고 합류를 하게 되셨는지랑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서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네. 시나리오 받고 읽을 때 인물이 6명이 나오는데 인물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근데 그 인물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들을 이 이야기를 이 인물을 한 명이 썼다고 어떻게 한 명 안에서 이렇게 인물이 각기 다르게 잘 묘사가 돼 있는지 한 명이 쓴 그 한 명을 만나보고 싶어서 만났는데 대화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선 보시다시피 영화가 15씬으로 이루어진 롱테이크인데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볼 만한 기회가 흔치 않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게 애드립 같은 장면도 좀 있으셨나요? 애드립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추임새 정도? 뭐 제가 극장에서 갑자기 웃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추임새 그 정도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애드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지 배우님. 네, 저는 우선 에듀케이션이라는 작품을 좋아했고 또 그 작품을 연출한 김덕준 감독님께서 이제 그 출연제를 하셨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안 보고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지? 이게 되게 낯선 흐름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또 굉장히 또 익숙한 대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감독님 자체에서도 그 전작과 다른 어떤 결을 어떻게 만드실까라는 호기심도 생겼고 또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되게 다양한 가지들이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의 그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영화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또 아쉬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캐릭터를 통해서 되게 관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걸 왜 촬영 때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또 과거를 아쉬워하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감독님. 연기 선생님이시거든요 저에게. 잘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만드시려고 하고 그러셔서 네, 집요하십니다. 아주 집요하셔가지고 해질 때까지 하셔가지고 네, 저는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DM이 와 있더라고요. 김덕준 감독님한테. 근데 저도 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궁금해서 시나리오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바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박종환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이렇게 신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흔치 않은데 이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몇 장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집요 그때는 집요한 줄 몰랐어요. 그냥 은행나무 맞아요. 아니, 그 다음 브런치에 글을 연재 중이신데 컨버세이션 메이킹에 그런 글을 연재 중이신데 네 개에서 끝난 거예요. 네 개의 글을 올리셨는데 배우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정말 길게 쓰셨어요. 뭐 6명 각각 어떻게 왜 캐스팅을 하고 싶었고 어떻게 만났고 막 이렇게 쓰셨는데 저 이제 제 부분이 왔을 때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땠을까 딱 두 문단으로 끝내는 거예요. 좀 되게 그 하루 동안 삐졌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 대신 사진이 올라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은행나무 사진이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애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좋아서 처음 나 너무 말 많이 하지 미안해요. 아니요. 근데 명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름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되게 좀 캐릭터랑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이제 갑자기 울면서 뭐 이렇게 들어오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 이게 좀 대화가 많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전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네, 저도 이제 명숙이라는 이름에서 명숙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캐릭터가 명숙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와인 마시는 장면에서 스스로를 수키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넣었죠. 그쵸? 수키 그 장면 수키라고 하는 아니 거기서 이제 게임하면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수키 이러잖아요. 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불러서 부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추임새 내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어떤 대사를 제가 어미를 좀 다르게 했는데 그 다음 테이크를 갈 때 그거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집요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렇게 열려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카페 장면에서 제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왜 우는지를 지금도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어떤 근데 구체적인 원래 시나리오에는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그거를 공부 못한 배우로 또 이렇게 만드시고 뒤늦게 얘기해 진짜 궁금해요. 이게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진짜 실연을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다 오픈되어 있다고 저희가 관객 몫이라고 의견을 내면 다 싫어하시고 그러셔서 저희도 그렇진 사실 않았어요. 왜 내가 얘를 달라줘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그 장면이 굉장히 왜 저는 우는지 왜 우는 건가 단톡방에 해명을 해달라고. 뭐부터 해야 되죠? 아니. 뭐부터 해야 되죠? 왜 우는 건가 명숙이가 사실 안 정했고 그냥 배우님이 이거예요? 라고 하면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존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자존감이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니 그런 건 또 아닌데. 근데 대사에 있었는. 그런 건 또 아니고 무력하고 약간 무력하다. 구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이의 중간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대명. 네. 저는 뭐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시나리오의 그 인간관계가 좀 감춰지고 좀 정보가 제한된 것에 상상력을 이제 더하는 재미가 있어서 이제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김덕중 감독님이 인품이 좋으시긴 하지만 작품할 때 은근히 좀 집요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를테면은 마지막에 제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걸 꼭 먹으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품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좀
권유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명 캐릭터에도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 대명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극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필재랑 승진이 이제 뭔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어떤 기류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대명은 정말 그 아무런 어떤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세월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당연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모르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기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이야기 서사가 관통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아니 필재와 승진의 어떤 그 아. 기류 같은 거. 네네. 극중에서는 몰랐지만 작품 안에서는 알고 있었죠. 네, 그 연기하는 동안에는 모르는 인물이었지만 네. 그들의 기류는 작품을 이제 읽고 한참만 졸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볼 때 진짜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 네네. 인물을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대본을 다 이제 안 들였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네, 그 화면엔 안 나오지만 박정원 배우가 좀 더 풍부한 그런 감정선들을 필재와의 교류가 있었는데 다 담기지는 않은 컷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장면도 좀 제한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현장에서는 뭐 그런 연기들이 오가는데 전혀 이제 못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한테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이제 순서 자체가 이제 시간적인 어떤 배열이 과거랑 이제 현재를 오가기도 하고 인물의 이제 시점을 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긴 한데 이게 편집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좀 순서를 약간 뒤바꾸거나 약간 이렇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시나리오 때 그냥 이대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씩 거꾸로 가고 뭐 다시 거의 현재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시나리오로는 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걸 너무 안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이렇게 좀 혼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영화 결과물을 딱 보니까 시간이 되게 엉켜 있네. 좀 많은 부분은 많이 공백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었을 걸이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불친절하다라기보다 그 기대감을 어떤 배반하는 식의 그 서사가 진행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씬에서는 그 또 약간 택시기사와의 어떤 로맨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승진인가 택시기사가 그런 식의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진짜 이거는 좀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 씬에서 그 승재가 이제 눈에 뭐가 승진이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런 영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그런가? 아니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승진과 이제 은영의 어떤 전사와 이제 이들의 인연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자의적인 해석일까요? 아니 저는 이런 해석을 너무 반기고 있고요. 이 영화가 이렇게 매끈하게 모든 게 꽉꽉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좀 뭐 의문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관객분들이 또 그런 것을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채워주시는 후기를 볼 때마다 반갑죠. 예. 근데 약간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거는 약간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씬이 참 딱 시작할 때 뭔가 여기가 어떤 세팅이 돼 있다는 걸 좀 알려주기 싫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디서 제일 느꼈냐면요. 보통 영화에서 그 캐릭터의 이름을 좀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인지를 빨리 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은영이라는 이름을 알기까지 10분이 걸려요. 그것도 이제 두 명이 이제 담배를 필 때 약간 엿듣는 느낌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돼서 느꼈습니다. 약간 이게 컷이 좀 되게 고정되어 있고 이게 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저의 약간의 도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보를 최대한 처음에 이 세팅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이 택시 탈 때도 여기가 처음에는 택시인지 전혀 모르게 돼 있거든요. 이상한 전구 달려 있고 그냥 자고 있다가 전화 받고 있고 그런 다가 짜잔 택시지롱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예측했던 것과 조금 살짝씩 빗나가게 하는 그런 재미를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영화의 사실 좀 매력으로 저도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 두 사람이 나가서 필 때도 그 어떤 좀 전형성으로 따지자면 뭐 은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사실은 뭐 내가 이제 은영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만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빗나가서 동물권,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지역적으로 이야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담배 피는 장면 관련해서 그 아파트 외부 장면 그 공간을 거기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 장소랑 시간을 그렇게 아파트 외부의 계단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씬별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에 어떤 의지 같은 게 좀 다른 영화가 돼버렸는데 공간에 제가 좀 더 집중한 씬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 계단이었고 유모차 끄는 그 공원 장면이 좀 이 공간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계단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헬스장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파트마다 붙이는 알바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단식 아파트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 외부 계단으로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 층 한 층 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문이 한번 잠겨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살짝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가 다 문이 잠기나? 나 여기 계속 갇히나?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쫄아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이 공간에 좀 뭔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집 주변에 그 아파트 그게 너무 가까이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촬영이 가능한 공간이 있었기에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때 찾아냈습니다. 네.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네. 이야기를 구성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저 은지 배우님이랑 소희 배우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되게 이제 롱테이크 씬이고 그 남자들이 이제 어울릴 때는 약간 계속 이제 동선의 이동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때의 어떤 호흡이라던가 이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NG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말이 이제 겹치는 순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좀 계산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순간순간들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말이 겹치고 첫 그 여자 세 명의 어떤 말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했던 거는 감독님의 다 디렉션이셨고요. 그거 그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보다 감독님은 좀 더 돌발 상황을 좀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 돌발 상황이 또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자꾸 이러니까 제가 감독님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서로 사이가 아니 너무 저 진짜 친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시고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질문이 사실 제가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오래되기도 했고 아무튼 그때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네, 일단 여자 셋 장면은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어 장면이 있기 때문에 불어 연습을 위해서 리허설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리허설대로 수키 진짜 그때 얘기했다니까 왜 기억을 못하실까? 아무튼 리허설대로
장면이 어떻게 되면 감독님 계산대로 저희가 연기를 했고요. 그만큼 리허설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좀 수월하게 더 캐릭터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대화에서 되게 놀랬던 게 영화에서 한남이라는 대사를 사실 처음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좀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넘어갈까요, 그냥? 전혀 부담감은 어, 없었고요. 네. 그냥 명숙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명숙이가 편한 친구들 그리고 어느 한때를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똥통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함께 전우애를 느끼는 친구들이랑은 그런 단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부담이 없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막 뭐 정의당 더민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 하면은 사실 진짜 거의 처음 들어보는 어떤 사실은 정말 일상적인 대화들인데 영화에서는 좀 정제되느라지 좀 잘 못 들었던 대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제 승진 역의 이제 종환 배우님께 궁금한 거는 승진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속을 알다가도 좀 모르겠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접근하실 때 어떤 식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 승진이라는 그 캐릭터를 보기 그 전부터도 그냥 제 삶에서 그 저와 제 주변으로 관계하는 사이들 사이에서 뭔가 계속 서로가 계속 기억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고민과 약간 의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건가? 계속 그 기억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면 여기에 어떤 안정감이 드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일종의 시도 같은 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도 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실없는 농담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고 이 영화를 위해서요? 아니요 아. 그 전부터도 조금씩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래서 승진을 읽으면서도 그냥 뭔가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기보단 상대방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거 뭐 그런 흥미를 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캐릭터들을 구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배치를 하신 거예요? 구상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인물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캐릭터라면 되게 흥미롭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가 이게 처음에는 장편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 단편을 먼저 여성 너무 네 여성 셋의 단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장편으로 늘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성 서사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네. 네. 근데 여성 셋에 할 때는 약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적인 게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늘리면서 이제 사람을 더 늘리면서 남자 셋이 더 필요했고 이제 그때부터는 장편의 왁구를 갖춘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캐릭터 수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상 캐스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자가 어떤 남자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해서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을 이제 그때 혼자 이제 정한 배우님이 했으면 좋겠고 민규 배우 했으면 좋겠고 지우 배우 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여성 셋도 다 이제 다 각각의 배우님들을 실제로 이렇게 카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좀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은
배우님에게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차에서 편지를 쓰는 장면은 거의 좀 치트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얼굴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트키로 약간 연필로 그 리갈 패드 그 연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 좀 운이 좋게도 그 창 밖의 풍경 같은 것들이 빛이 되게 그 분위기를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낮에도 한번 찍었었는데 낮에는 완전 느낌이 달랐었거든요. 낮에 편지 쓰는 장면도 진행을 했을 때는. 근데 밤에 운이 좋게도 그 테이크에서 그 창밖의 외부의 빛이 약간 주황 색깔 빛이 막 이렇게 어른거리는 것들이 이 사람의 약간 그 지치고 뭔가 지역 이동의 것과 그 편지 나레이션과 약간 모든 것들이 약간 운이 잘 떨어져 가지고 좀 좋은 감정으로 잘 남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여자 셋의 대화를 먼저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연출자가 남자라고 해서 이제 여자 캐릭터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 여자 셋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이들의 대화를 좀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시작점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 단편의 제목이 건전대화라는 거였는데 그냥 별로예요. 그냥 너무 영화에서 제가 이렇게 대화들을 하면 너무 뭐랄 갈등 위주의 대화들을 많이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었고 오히려 나는 너무 건전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전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여성 셋이 모여서 약간 뭐 조금 예상할 수 있을 법한 뭐 아파트 얘기라든지 뭐 남편의 얘기라든지 남편 얘기 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 뭐 성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 서로가 공유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가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좀 되게 특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승진이 이제 필지한테 편지를 쓸 때 이제 본인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배우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연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종환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국에 승진이 필지한테 정확한 그 이별을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싶은 그 감정이 있는데 네 여러 감정이 같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이것이 옳아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지점도 있고 그만큼 마음이 이래저래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조은지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은영과 승진의 이제 마지막 장면, 아니 마지막 씬에서 승진이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은영이 이제 좀 화를 내잖아요. 그 좀 자기를 어떤 농락하는 것 같은. 근데 은영이 그럼에도 승진과 함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함께함을 선택할 때 승진의 어떤 것에서 좀 매력을 느꼈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저는 좀 저한테 좀 그 저희 어떤 현실에서 좀 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어떤 다른 지점에 대한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승진과의 그 씬들을 보면은 계속
뭔가 답을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었던 거고 그렇게 장난처럼 듣지 않고 싶었는데 결국 승진도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결정적인 게 신발끈을 묶어주는 장면인 네. 것 같아요. 사실 그 결혼 이야기에서도 그러는데 그 되게 자기 몸을 낮춰가지고 묶어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승진의 마음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 전에 한번 안아주려고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뭔가 이 관계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제스처 같은 느낌이어서 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어떤 관객분들은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얘기 좀 해줄래? 아, 그거 제가 목격한 거고요. 그 어떤 관객분이 이 영화를 보시고 그 마지막 씬에서 승진의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승진의 눈에 은영이가 들어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되게 좀 약간 닭살은 돋지만 되게 멋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딱 정리해주는. 저는 그 마지막까지도 이제 놀랬던 게 약간 보통 좀 어떤 전형적인 수법 같은 느낌이잖아요. 눈에 뭐 들어갔어 하다가 이제 뭐 뽀뽀라도 하고 끝난다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들어갔어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에를 이렇게 숲을 비춰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영화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고요. 너 신발도 끝내준다. 아 맞아. 그 대사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는 어떻게 쓰셨나요? 네. 이게 약간 왁구를 맞추라고. 왁구. 네, 네. 왁구. 이게 장편이 옴니버스로 보이면 안 된다는 이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했던 대사를 첫 만남이었으니까 그때 거를 여기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 배우님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더 시나리오가 수정되거나 추가된 장면들이 있을까요? 막 큰 틀에서 수정을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약간 사소한 것들에서는 많이 그래도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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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엔딩 장면에서 눈에 들어갔는데 하고 그 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에 들어간 아니 뭐가 있는데라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마지막 대사 아닌가? 이 영화가 언제 제작이 완료된 영화죠? 2019, 20일? 20일. 조금. 네, 조금 됐네요. 네.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약간 제가 막 다 리허설 때 막 계획했던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롱테이크라서 모든 것들에게 되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액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연극이 시작되듯이 이들의 무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리액션이나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저는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두 개 정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연극적인 어떤 스타일을 이제 양식적으로 이제 좀 택하신 건지와 그리고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어떤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연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컷이 되게 적기 때문에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영화로 받아들여지긴 할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영화를 많이 찾진 못했고 근데 완전 다른 성향의 영화인데 뭐 비둘기 가지 위해서 뭘 생각한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모르시나? 비둘기 가지 위에서 뭐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아니겠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완전히 그것도 한 컷씩 되어 있는 그 핀란드 감독님인가? 네, 그 감독님의 영화가 있어서 이렇게 영화가 되긴 되는구나. 여기서도 되게 재미를 추구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자 했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롱테이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거 약간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제가 이제 보다 보면 그걸 까먹어요. 맨날 이제 컷하면은 이게 까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제가 막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막 이런저런 말을 막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배우님들도 약간 상충되는 저의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약간 지조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비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 맞아요. 라고. 맞아요. 네, 뭔가 뭘 생각한다 이런 건 아니었고. 네네. 네. 그래서 그 배우님들께 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테이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좀 즐거웠거나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리허설을 뭐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박주환 배우나 광민규 배우하고 사적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극 중에 제가 둘의 어쨌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해서 되게 많이 떨렸어요. 또 솔직히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촬영 내내 너무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연기해가지고 그 끝나고 와서 막 좌절하고 막 반성하고 제 몇 안 되는 측근들한테 연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소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긴장 속에서 좀 촬영을 많이. 예, 너무 반성 많이 했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아니다 연기.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내성적이어가지고요. 왜 웃어요? 네, 좀 내성적이어서 사실 은지 배우님은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고 또 공통 지인이 있어서 아는 분이었고 은지 언니, 송은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인디 뮤지션들의 선배 되는 분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 친구 같아 보여야 되는데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셋 다 또 내향인이어서 오히려 그 내향성이 잘 맞아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저는 현장이 정말 재밌었어요. 신나게 연기를 했고 그리고 진무 배우님이 정말 떨렸다고는 하는데 저는 진무 배우님의 자구가 너도 자구가 그 대사가 너무 좋거든요. 그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 더민주를 지지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리고 너도 자고가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짠함과 외로움과 너무 사람을 봐서 반가운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쩜 그 짧은 대사에 그거를 완벽하게 연기를 하지. 그래서 저 그러니까 여러 장면이 제 최애 장면인데 매번 바뀌어요. 또 바뀌는데 지금은 제 최애 장면이 곽진무 배우님이 그 대사를 하는 장면. 왜 얼굴 빨개져? 아니요, 지금 연민의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 티티마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90년대 그 한창 또 이렇게 그 소유 언니로 인해서 굉장히 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롱테이크라는 게 저한테 되게 익숙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사실 첫 촬영하기 전에 이제 종환 배우한테 제가 이런 어떤 고민 지점을 얘기했더니 된다라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안 될 수가 없는 게 감독님께서 우리는 NG도 없지만 OK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데이신에는 나이트가 딱 되는 순간 끝나요.
그게 오케이가 되고 배터리가 달면 오케이가 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 하루 안에 그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었고 또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게 더 재미있고 뭔가 더 자유롭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롱테이크의 어떤 그 기회가 된다면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네, 저 역시 저랑 잘 맞는구나. 이 촬영 방식이 잘 맞는구나. 연기할 때 저도 좀 제 스스로를 자각하는 그런 자아식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촬영을 이제 길게 해야 되니까 이 안에 수행해야 되는 것들만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자의식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 너무 잘 맞는구나 이런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싶지만 뭐 그러기가 쉽진 않으니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벌써 애수에 젖은 지금 개봉 첫 주차인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송은지 배우님이 이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앞선 공연 일정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송은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서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우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구상을 하셨는지도 대신해서 감독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 다혜 역할로 하셨는데 다혜 역할이 좀 중요했어요. 첫 번째 섹션에서 말의 쟁탈전에서 좀 되게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다혜였거든요. 여기서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계속 제지당해서 결국 패배하니까 노래를 갑자기 틀기도 하고 막 불어 얘기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계단에 가가지고 약간 뒷담을 하기도 하고 이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좀 중요한 사람이었고 되게 좀 리얼한 이미지를 제가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다가 스키마 아카시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막 일부러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을 잘 맺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리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작품이 좀 어떤 개미의 행렬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고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어떤 행렬을 따라가다가 이제 개미 굴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어떤 모양이구나. 뭔가 이런 대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구성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이제 너무 막 어렵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흐름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충분히 좀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더 이제 쉽고 재밌는 영화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개봉 첫 주차인데 다들 이제 어떤 소감이신지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좀 관객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메시지 같은 거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제 하는데 진무 배우님부터.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비선적인 이야기의 매력이 정말 좋았어요. 연극을 봤을 때도 제가 그 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객의 눈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좀 더 서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매력이 있는데 컨버세이션도 좀 이렇게 제한된 정보가 있다 보니까 관객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영화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고 뭔가를 하나씩 내려놓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영숙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 공부를 하러 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기억을 극복했다고 여기며 욕도 하고 뭐 이상한 단어도 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고 또 사랑을 내려놓고 사랑의 형태를 내려놓고 뭐 외로움을 인지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이 6캐릭터 그리고 택시기사 정재훈 배우님, 박세재 배우님 뭐 그 모든 캐릭터들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관객분이 그 모든 캐릭터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김덕중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김덕중이 그 모든 캐릭터에 다 담겨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껴서 뭘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애매모호하고 예측 불허한 인간상 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지만 항상 그 거리를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대단하고 아무튼 김덕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고 저는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관객분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사실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말 그대로 정말 독립영화거든요. 감독님의 어떤 메시지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다면은 주변 분들에게 누군가의 대화를 한번 여들어 볼래? 하면서 그런 멘트와 함께 소문 한번 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여자로서도 즐거웠었고 감상자로서도 너무 즐거운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저와 또 저희와 저희의 대화 이런 것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지금이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화 보신 거 그 순서대로 말고 또 뭔가 다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곱씹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살펴가세요. 감독님 그 네. 마지막 말씀과 함께 뭐 공약이라도 좀 있을까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진짜 처음에 제가 많은 준비를 막 다 딱 갖추고 배우님들을 모았던 게 아니라 진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봉까지 오게 된 거는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다 힘을 실어주시고 또 여기에도 다 함께 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봉 첫 주차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둘째 주차 가는데 이 공백이 많은 부분들은 또 많이 채워주시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들 SNS와 인터넷과 뭐 다양한 각각의 공간들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 뭐였어요? 2,500 공약 있었어요? 2,500 공약이? 예, 2,500명 2,500만 말고 2,500명이 2,500명 되면은 우리랑 대화 A차 컨버세이션 관람 하신 분들을 좀 인증해 주시면은 이제 선정해서 네 대화하는 컨버세이션 거예요? 하자. 대화하는 네, 거예요? 대화를 여기서 하자. 지금 정해진 것 같은데 밥 한 끼 먹자. 네, 뭐 이런. 네네. 저도 그 남매 여름밤 개봉할 때보다 지금 그리고 에듀케이션 개봉했을 때보다 지금 요새 독립영화들이 훨씬 이제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실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관객으로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약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담스러운 어떤 거지만 500명
2025년까지 이제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또 영화 재밌게 이제 계속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이호호. 고맙습니다.